자, 여러분들 펀드 대행인 부동산 파트 우리 같이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파트는 이제 별도의 책으로 아주 얇은 책 한 권이 정규 교재로 따로 있죠. 그만큼 부동산 펀드 쪽은 약간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책으로 이렇게 좀 구성을 했지만은 우리 앞쪽에서 여러분들 펀드 일반 공부하실 때 우리 뭐 증권 펀드, 뭐 부동산 펀드, 혼합 펀드, 특별 자산 펀드 이런 것들 공부를 하실 때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보신 바가 있습니다. 뭐 그쪽에서 정리를 안 하셔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부동산 펀드 쪽 정리해 나가면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부분이 여러분들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부동산 펀드의 법규와 그리고 부동산 펀드 영업 실무 쪽인 거죠. 영업 실무 쪽은 부동산 펀드의 종류들의 영업 방식 그리고 뭐 리스크, 위험 관리,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관련된 부분을 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법규 파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펀드 일반에서 공부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다 공부하셨죠? 일반적인 분류에 따르면은 증권 펀드,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그리고 혼합 펀드, 그리고 단기 금융 집합투자기구에서 MMF 공부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부동산 펀드 쪽을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펀드 일반에서 우리가 공부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동산 펀드 쪽은 문제로 구성을 안 하느냐? 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부동산 펀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하실 건데, 일단은 우리 펀드 1번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서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혼합자산 펀드, 폐쇄형 펀드, 즉 환매 금지형 펀드로 우리가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90일 이내에, 그죠? 집합투자증권은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장을 해야 된다. 자, 우리 환매 금지, 폐쇄형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원활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상장 의무도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부동산 펀드에서 더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일반적인 종류와 관련된 부분들, 자,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본 거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펀드 쪽은 어떻게 되느냐? 집합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부동산, 눈으로 보이는 부동산이 있죠. 토지, 건물 등과 관련된 부동산을 봐요. 그러면은 토지도와 건물이다. 자, 여기에서 이쪽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돈을 벌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겠죠. 또 하나는 사서 이 부동산을 운용을 하면 될 거예요. 수익 창출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수익 창출의 대표적인 것은 임대, 그렇죠?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뭔가에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면은 또 수익이 나겠죠. 이런 개발 행위라든지, 요즘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거보다는 사이즈는 좀 작지만은 리모델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리모델링, 즉 개량을 통해서 우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제 눈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펀드의 이 부동산 투자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실물만 있느냐? 아니죠.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법규를 보면은 부동산 등이라는 거죠. 그럼 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 부동산은 아니지만은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하는데 이 주식이 그 주식회사, 그 회사의 그 주식이 보니까 그 회사가 다 부동산으로만 운용되는 회사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권, 즉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 펀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랑 같은 꼴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처분, 임대, 경공매, 개발, 개량 이건 뭐예요? 실물, 그렇죠? 실물에 투자하는 실물형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쪽 영업 쪽에서 여러분들 실물형 부동산 펀드의 종류 우리 교재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원칙상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매매, 그죠? 매매하는 거죠? 임대, 경공매, 개발, 개량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요 매매형 부동산 펀드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임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취득해야죠. 그리고 임대하는 거죠. 자, 우리 경공매는요, 싸게 취득하는 거죠. 자, 개발은요, 취득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은, 그죠, 목적에 달성했으면 또 처분을 다 하겠죠. 그래서 취득과 처분은 모든 임대라든지 경공매라든지 우리 개발, 개량의 공통적인 처음이자 마지막에 하는 행위로 다 공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매형 부동산 펀드다라고 해서 별도 교재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물형 부동산 펀드의 내용이 임대형, 경공매형, 개발형, 개량형 부동산 펀드를 우리는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등과 관련된 부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식. 주식이지만은 증권이 아니다. 그렇죠? 증권형 펀드로 보지 않고 부동산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보겠다. 다음 권리형 부동산 펀드라는 게 있어요. 뒤쪽에 또 나올 거예요. 자, 우리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파생 상품, 뭐 활성화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실물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파생 상품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지수, 가격 지수라는 게 있죠. 주택 가격 지수. 자, 이런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은 만든 사례들도 아주 간간히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죠. 파생 상품. 그리고 대출이라고 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펀드에서 돈을 모아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자를 얻고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출이라고 하죠. 그런데 부동산 펀드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은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대출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대출이라는 행위는 여러분들 부동산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에 대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에 투자한 거랑 마찬가지다. 자, 우리 부동산에 대출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개발형 부동산 펀드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다 끝나면은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통해 가지고 현금들이 들어오죠. 자, 이런 부분들로 상환 받는 이런 구조. 즉 개발 프로젝트라는 거죠. 프로젝트에 돈을 댔다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쪽 관련된 부분들도 뒤에서 다 공부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큰 틀을 봤을 때 부동산 펀드에서 투자하는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자, 실물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동산 냄새가 나는, 그렇죠? 다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는 곳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보겠다. 자, 여기에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이런 펀드가 바로 부동산 펀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투자 대상, 시험 문제 뭐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부동산 펀드의 형태를 좀 보죠. 법적 형태. 우리 앞에서 펀드 1번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처음에 신탁형 펀드. 그죠? 우리가 투자 신탁, 집합 투자기구. 그죠? 다음, 회사형 펀드가 회사가 여러분들 몇 개가 있죠? 상법상 5개가 있죠. 5개. 자, 이 5개 중에서 우리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4개밖에 없죠. 자, 우리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뭐가 빠졌나요? 한명회사라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다라는 거죠. 자, 우리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여러분들 회사라고 하는 것은 법인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탁이라는 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요. 자, 그리고 조합도 여러분들 법인격이 없습니다. 조합도. 자, 여기 회사형만 법인격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조합은 2가지가 있죠. 합자조합과 익명조합. 자, 그러면은 이 설정 설립의 주체는 누구냐라는 거죠. 집합투자기구를 만들었으니까 집합투자업자겠죠. 다 집합투자업자예요. 그런데 딱 하나만.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항상 여러분들 발기설립, 발기인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발기설립이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주식자를 빼고 회사라고 표현하면은 뭐예요? 우리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집합투자 규약과 관련된 부분들 내부 규정들을 만들죠. 뭔가 조직을 만들려면은 그게 바로 규약이라는 거예요. 자, 규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사의 내부 규정들이 뭐라고 하죠? 회사는 정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회사 조직들은 다 정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발행증권 형태와 관련된 부분들. 자, 뭐예요? 우리가 신탁,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이라고 얘기하죠. 주식회사는 주식인 거고 나머지는 뭐 출자증권, 지분증권,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발행증권의 형태, 자 이것들은 뭐 시험 문제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자, 시험 문제 다루고 있는 요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설정, 설립의 주체, 요 발기인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집합투자규약, 요 정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회사용, 나머지는 다 계약 또는 계약서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 형태에 따른 이 분류, 구분과 관련된 부분들도 뭐 시험 문제 뭐 매 회차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계속 뭐 실제 이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은 뭐 2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3년에는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실무와 관련된 부분 보죠. 자, 우리 설립의 용이성, 가장 이 신탁형, 그리고 회사형, 그리고 조합형 중에서 가장 쉬운 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설립하기 가장 편한 거, 신탁형이에요. 그래서 신탁 형태가 우리 계약으로 체결되는 그런 집합투자기구이니까 가장 편하고 설립하기가 용이하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약, 그렇죠?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설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우리 관리 감독, 그렇죠?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받는 게 투자 신탁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설립은 쉽다. 그래서 국내 우리가 펀드들을 보게 되면 투자 신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이제 개발 사업을 보죠. 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뭐 단시간 내에 개발 사업을 끝낼 수도 있겠지만은 단시간 말고요. 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뭐 5년, 10년 동안의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 공항을 설립한다. 고속도로를 뭐 닦는다. 뭐 이와 관련된 우리 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기간과 자금은 엄청나게 장기이면서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개발 사업을 주체로 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만약에 우리 개발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지, 그리고 언제 날지 뭐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의 그리고 요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형 부동산 펀드를 설립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가 더 이상의 손실을 안 보고 투자한 금액의 한도까지 유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이 법인격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격이 있는 회사형 부동산 펀드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형도 여러분들 모든 4가지 회사가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유한 책임으로 선을 정확하게 그어줄 수 있는 주식회사 형태와 유한회사 요 2가지 형태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프로젝트, 즉 집합투자기구에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신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적합하지 않는다. 그 이유까지 여러분들 뭐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전에 그 이유 말씀드렸죠. 유한 책임이라든지 법인격, 그렇죠? 투자자 보호 이런 차원에서 회사 형태이면서 유한 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개발 사업에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법적 형태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좀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쭉 읽다 보면은 이런 말들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좀 기억을 좀 해두시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부동산 합자 회사와 합자 조합이라는 것을 보죠. 법적 형태 중에서 이 합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합쳐졌다 그런 말이죠. 합자. 자본이 합쳐졌다라고 하는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돈을 투자한 거예요. 돈을 투자한 건데 주인으로서 투자하느냐 아니면은 주인은 아니지만 제3자라기 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제3자라고 하면 보죠. 제3자로서 투자하느냐. 그러면 주인은 여러분들 어때요?
회사 같은 경우에 경영을 하고 여러 가지 책임도 다 지고 회사가 잘못되면은 자기 돈도 더 넣어야 되고 뭐 이런 형태가 주인의 의무인 거죠. 그래서 주인의 돈들을 무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들어간 돈들을 무한 책임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투자한 금액만 책임을 지는 거지 더 이상 밑받은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넣지 않겠다. 나는 한도가 있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투자하는 투자 자본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한 책임 자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본의 성격이 섞인 형태가 합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자 형태를 보면은 회사 쪽을 보게 되면은 그쵸? 합자 회사가 있고요. 조합 쪽을 보게 되면은 합자 조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주, 그렇죠? 주주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자 어쨌든 간에 주식회사인 경우에만 주주이지 합자회사는 주주라고 얘기를 안 하고 회사하니까 사원이라고 얘기하겠죠. 사원. 무한책임 사원 1명 이상과 유한책임 사원 1명 이상으로 다 결합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합자회사예요. 합자회사. 자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조합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조합원, 그렇죠? 조합원. 그래서 무한책임 조합원과 유한책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부동산 합자 조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자 회사 또는 합자 조합에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상 특징이 있어요. 특례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익이 나면은 그쵸? 투자한 사람한테 배당 줘야 돼요. 배당. 자, 배당 줘야 되는데 내가 그 지분,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지분 비율에 맞게. 자, 그런데 이렇게 합자 형태의 조직들은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률과 배당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게 특례예요. 원칙은 지분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당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은 우리가 배당에 한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합자 조직의 특징이다. 그래서 요 문구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간간히 나오는 문구예요. 뭐 중요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손실에 대해서는 차등 배분은 금지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렇죠? 합자회사에서. 그래서 너한테 많이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우리 배분할 수 있어요. 근데 손실이 났어요. 손실이 났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 네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나는 나머지 조금만 책임질게.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손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익만 차등 배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두시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환매 금지형 부동산 펀드 쪽인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펀드는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폐쇄형 펀드로 설정을 하면은 우리 펀드 일반에서 공부한 것들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장하도록 의무 규정이 있죠. 자, 그래서 상장해야 돼요. 90일 이내. 야, 90 요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죠. 상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법적 형태의 펀드들이 상장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세분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펀드라는 별도 우리 책 얇은 거, 그죠? 여기에 별도로 좀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신탁형 펀드, 다음 회사형 펀드, 다음 조합형 펀드. 자, 요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펀드는 여러분들 공모 펀드와 그리고 사모 펀드, 자, 요렇게 만들 수가 있죠. 공모형, 사모형. 그러면 여러분들 공모 신탁, 사모 신탁 다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펀드 1개, 여기는 4개, 회사형은 4개가 있죠. 그리고 조합형은 우리가 조합하고 합자조합 2개가 있죠. 자, 그러면 총 몇 개예요? 법적 형태가 7개잖아요. 그러면 7개니까 공모형도 7개, 사모형도 7개 이렇게 법적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펀드를 이렇게 공모 또는 사모로 만들어서 그쵸?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이 14개의 유형들, 14개 유형들이 모두 그러면은 90일 이내에 상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만 의무를 주느냐? 자, 우리 공모이면서 신탁. 요거 상장해라. 자, 그리고 회사형 펀드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봤지만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주식회사 형태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만 공모이면서 이게 상장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그렇죠? 회사형 나머지 3가지 그리고 조합형 요거는 상장 의무가 공모라고 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신탁이건 부동산 투자회사건 아니면 조합이건 간에 모두 상장 의무가 없다. 모두 상장 의무가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거 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모형이면서 투자 신탁과 공모형이면서 부동산 투자 회사 그렇죠? 유한회사 말고요. 합자회사 말고요. 유한책임회사도 아니고요. 주식회사 형태에 해당되는 부동산 투자 회사만 그렇죠. 상장 의무가 있는 거지. 나머지 공모형 그리고 사모형의 모든 펀드들은 상장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상장 의무는 여러분들 90일만 암기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도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부동산 펀드의 투자 대상과 관련된 부분 보죠. 자, 첫 번째 우리 앞에서도 했어요. 실제 부동산에 투자한다. 실물. 그러면은 그 실물의 부동산이 뭐냐라는 거죠. 뭐예요? 토지 그리고 정착물이죠. 우리 이제 민법 99조에 규정을 합니다. 민법 99조 제1항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2항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제외한 것을 동산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법전이 쭉 나와 있어요. 민법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지, 건물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다. 자,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취득, 매각, 임대, 그리고 개발, 개량.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물형 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등에도 투자한다라고 했죠. 자, 거기서 말하는 등을 보죠. 등. 자, 우리 권리형. 그쵸. 부동산 냄새가 나는 건데, 부동산은 아니에요. 근데 권리래요. 자, 보시죠. 자, 부동산 관련된 권리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상.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 그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당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 활동에 쓸 수도 있는 거고, 내 마음대로 처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도. 자, 그런데 요 사용 수익과 관련된 용익 활동인 거죠. 활용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자, 이런 활동들을 소유자가 A라고 하면은 자, 요 권리를 B한테 준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가 있는데, 그죠? 토지 소유자 A가 있는데 이 토지 위를 네가 이용해. 건물도 짓고 나무도 키우면서 네가 이용해. 다만 지료, 그쵸? 우리 월세 뭐 이런 개념으로 그것만 좀 줘. 이게 바로 지상권이죠. 토지 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해됐나요? 근데 부동산이 아니고 권리예요. 지금 보니까 지상권. 근데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다음 여러분들 지역권. 지역권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도로가 나 있는데 여기 A 땅이 있고요. 자, 여기 B 땅이 있어요. B 소유자. 자, 그럼 B 소유자는 여러분들 여기 도로에 가려면은 A 땅을 밟고 가야 돼요. 그렇죠? A 땅을. A 땅 안 밟고 점프 공중부양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A 땅의 일부, 전부는 아니고 일부 요 정도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A랑 계약을 통해 가지고 맺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요걸 가지고 통행지역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좀 물을 끌어올려면은 인수지역권 아니면 앞이 안 보이면은 관망지역권 뭐 이런 것들 지역권의 종류가 좀 많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어쨌든 뒤쪽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규제. 자, 이런 우리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일정 부분 전부는 아니고 전부 이용해도 되지만 일부도 가능하죠. 전부도 가능하고 자, 이렇게 설정해 놓는 이런 권리를 우리는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땅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권리긴 권리지만 부동산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 B 땅을 여러분들 우리 눈먼 땅이다. 뭐 맹지라는 말 들어봤죠? 맹지. 그죠? 맹지라는 그런 땅은 A 땅이 필요한 거예요. A를 밟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땅이다. 뭔가의 통행을 위해서 뭔가에 요구하는 땅이다. 그래서 요구한다. 그래서
요역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역지. 자, 그러면 요 A 땅은 여러분들 요 땅, 그쵸?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허락해 준다는 얘기죠. 허락한다라고 해서 승역지 이렇게 얘기해. 승낙해 줘야 된다. 승역지. 뒤쪽에서 우리 여러분들 제한물권 관련된 내용들을 또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미리 좀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뒤에서 공부할 거 미리 보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역지, 승역지 뒤쪽에서 나오는 것들을 요 개념이 뒤바뀌어서 또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부동산이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전세권.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전세 많이들 살고 계시죠? 어디예요? 집 또는 상가. 그쵸? 건물들 뭐 이런 데를 우리 원소유자가 나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권리, 전세권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제한물권이다. 제한물권 중에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익물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자, 다음 여러분들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은 아니고, 그죠? 물권은 아니고 채권이에요. 근데 임차권도 여러분들 등기하면은, 등기된 임차권은 물권에 준한 권리를 갖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채권인 거죠? 그리고 분양권. 이런 것도 이제 채권에 해당되지만 어쨌든 권리입니다. 그쵸? 채권도. 그래서 임차권, 분양권. 이해됐나요? 다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암기. 자, 왜 암기를 하라고 하냐면은, 자, 뭐예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나열한 자본시장법의 법조문에 나오는 권리형 부동산 펀드. 부동산으로 보는 권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5가지. 법조문에 등이라는 표현도 해서 나머지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어쨌든 규정된 권리예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그죠? 꼭 암기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이에요. 돈을 빌려줘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죠? 돈을 빌려줘요. 권리예요. 받을 채권인 거죠.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데 신용대출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은 그 돈 빌려주는 그 금전채권의 권리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동산 담보부 금전채권 이것만 우리는 모든 금전채권이 아니고요. 부동산 담보부 금전채권. 자, 요런 데 투자해도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보겠다. 자, 우리 뭐 보는 거예요? 부동산 등 이거 보는 거예요. 등. 그래서 등과 관련된 부분의 첫 번째. 부동산 냄새가 풀풀 풍긴다. 부동산 실물은 아니지만 여기에 투자해도 여기에 50% 이상 투자를 해도 부동산에 투자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이 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자, 꼭 암기하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모든 금전채권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부 금전채권.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권리형 말고요. 이제 증권 쪽을 볼 거예요. 증권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산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유동화증권이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어디예요? 지금 이걸 보니까. 자, 우리 부동산, 실물이죠?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건물, 실물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냄새가 나는 지금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분양권, 임차권, 부동산 담보부, 금전채권. 뭐예요? 권리형이죠. 권리형 부동산 펀드. 자, 이거 다 부동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다 부동산이다. 자,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요. 그런 곳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 이거는 증권은 증권이지만, 그렇죠? 부동산이라 보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투자해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등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자꾸 하시면 너무 암기량이 많습니다. 암기할 부분들은 제가 몇 군데 좀 짚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증권형 부동산 펀드다. 자, 또 하나 있는 증권형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한대요. 주식. 자,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본시장법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지만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그 이전 한참 전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설립하는 이 부동산 투자회사, 이걸 가지고 우리는 리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으면 혹시 네이버에 한번 검색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리츠가 뭔지 또 나옵니다. 자,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다라고 해가지고 자본시장법상도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죠. 부동산 펀드 중에서 법적 형태의 회사형에서 주식회사형을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명칭은 똑같이 써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 또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면은 리츠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회사형 펀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 가지고 우리는 장난치면 또 시험 문제 출제 안 하니까 어쨌든 보자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자,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설립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우리 80% 이상을, 그죠? 부동산 등에 투자해야 돼요. 이거 운영해야 돼요. 매 분기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된 증권, 부동산 관련된 현금, 이거 다 합쳐가지고 80%가 안 되면은 제한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가 다 부동산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부동산을 대표로 하는, 그렇죠? 표시하는 이 주식, 결국 부동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리츠 주식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리츠 주식에 투자해도 증권형 펀드가 아니라 부동산 펀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회사가 발행한 증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개발 뭐예요? 프로젝트잖아요. 프로젝트. 그래서 존속 기간을 딱 정해요. 5년이면 5년 동안 나는 우리 개발 사업을 하고 문 닫겠다. 뭐 이런 존속 기간을 정해놓고 설립하는 개발과 관련된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런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결국 부동산이잖아요. 아무리 증권이라고 해도. 이해됐나요? 여기에 투자해도 부동산 펀드로 보겠다. 다음 여러분들 자산유동화증권 들어보셨죠? 자산유동화증권 ABS라고 합니다. ABS. 자, 여기에 투자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펀드로 보겠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부동산 담보 중에서 ABS, 여기 에셋 중에서 뭐예요? 모기지. 그쵸?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요거를 기초로 해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만들 수도 있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MBS 이렇게 얘기해요. 주택저당증권. 자, 여기에 투자해도 여러분들 뭐예요? 부동산이다. 다 부동산 냄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자, 다음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목적회사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좀 전에 봤어요. 실제 보이는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들 뭐 이런 데를 직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 이상? 90% 이상 얘는 여기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럼 그런 회사가 발행하는 지분증권, 이 회사 자체가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분증권에 투자해도 증권형 펀드가 아니라 부동산 펀드로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여기서 암기예요. 자, 첫 번째. 리츠 주식. 자,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발회사의 증권. 자, 우리 두 번째 얘기했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부동산 투자, 우리가 목적회사의 지분증권. 자, 여기에 투자해도 똑같은 증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권인 거죠. 그쵸? 유가증권 중에서 주식에 해당되는 거. 자, 여기에 투자하면은 뭐라고요? 증권형 펀드가 아니라 무슨 펀드? 부동산 펀드다라는 겁니다.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험 문제 4번 해가지고 건설회사의 주식, 다음 중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으로 보지 않는 것은 하면은 이게 정답이겠죠. 건설회사. 뉘앙스로는 보게 되면 여러분들 부동산 냄새가 나요. 그죠? 그러나 건설회사는 부동산도 있지만은 그거 이외에 다른 사업도 많이 합니다. 이해됐나요?
우리가 건설 기기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인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80%, 90% 이런 식의 비중을 차지하지를 않아요. 부동산이.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에 우리 주식에 투자했다. 증권에 투자했다. 이거는 증권형 펀드입니다. 이거는 증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권 관련된 부분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고요. 요런 부분들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부분이 뭐냐면은 요 ABS와 관련된 부분들은 요 70% 요런 것들 빈칸 채우기 문제로 70% 이상이 부동산 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요 ABS는 70%. 뭐 말씀은 지금 드렸는데 우리 교재는 안 나오지만은 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부동산 등이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는 여러분들 90% 이상이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그런 우리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도 요 80%는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70% 그리고 여기 90% 요건 교재 나와요. 90%는. 그래서 90% 빈칸 채우기 문제. 자, 요런 부분들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게 90%예요.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 좀 전에 봤어요. 그렇죠? 실제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의 합계가 90% 이상이다. 결국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90% 이상인 자, 이런 쪽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분증권. 그렇죠?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사 명칭들 처음에 좀 생소하고 암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체크하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 두시고 시간을 두면서 그죠?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그리고 시간을 두면서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몇 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 암기 아닌 뭐 눈도장이 좀 오래 가면은 뭐 고정이 되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다 외우려고 처음부터 하시게 되면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좀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봤던 게 뭐예요? 권리형. 그쵸? 다음으로 뭐죠? 증권형 봤어요. 지금 좀 보시는 거는 부동산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해도 부동산 펀드로 보겠다라는 거죠. 우리 펀드 일반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증권형 펀드,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혼합자산 펀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EF. 자, 이거 구분할 때 그거 말고 여섯 번째 파생상품 펀드라는 게 별도 있었나요? 없었죠. 자, 우리 증권형 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주식, 채권 등의 증권에 투자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해도 매 한 가지 증권 펀드로 보겠다 이거죠. 이해됐죠? 파생상품 펀드를 별도로 끄집어 오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 펀드 우리 지금 부동산 펀드를 보는 거예요. 이 부동산 펀드는 실물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권리형 부동산 펀드, 증권형 부동산 펀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부동산 등. 자,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해도 결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부동산 펀드로 보는 거지 파생상품 펀드로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펀드는 별도로 구분하는 펀드가 아닙니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실물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실물 기초자산으로 실물인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 지수, 그죠?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파생상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있는 거지 실물 가지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투자 대상 보죠, 여러분들. 대출형 펀드예요. 자,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라는 거죠. 이 개발 사업을 그죠? 한다라는 거죠. 개발. 뭔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거창하게 프로젝트다 이렇게. 프로젝트. 그렇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돈을 댄다라는 거죠. 파이낸싱.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여러분들 PF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펀드를 하나 만든 거예요. 펀드를 만들면서 어디에 이렇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대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리금 상환받으면 수익이 나겠죠?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랑 매 한 가지로 보겠다. 이해됐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암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는 돈을 빌릴 수 있나요? 그렇죠. 개발 사업하는 부동산 개발 펀드는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그렇죠. 대출형 펀드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부동산 펀드는 이렇게 차입과 대여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 다른 쪽으로 빌려주면 안 돼요. 개발 사업에 빌려줘야 됩니다. 다른 개인한테 빌려준다. 이건 개인한테 빌려주면 여러분들 뭐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죠. 개발 사업에 빌려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우리 앞쪽에서 펀드 1반에서 공부할 때는 자세하게 안 봤죠. 그냥 쭉 넘어갔죠. 뒤쪽 부동산 펀드에서 별도로 또 공부할 거니까. 자, 이거 별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뒤쪽에도 또 나오고 계속 갑니다. 눈도장 많이 찍으시고 정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이렇게 좀 해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 법규와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들 그리고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된 권리, 증권 그리고 대출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법규 파트의 두 번째 운용 제한과 관련된 운용 특례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